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중동 관련된 이슈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조금 다르게 했지만, 이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던 쿠르드 관련된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되게 의외의 커넥션이 있습니다. 의외의 커넥션.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가요, 분리 독립운동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를 이라크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말은 결국 쿠르드와 이스라엘 관계가 꽤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배경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생소할 수 있죠. 쿠르드 족에 관한 영상이 제가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드에 띄워드릴 테니 바로 혹시 궁금하시면은 쿠르드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일단 쿠르드에 대해서 조금 안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보시면 쿠르드 지역은요, 이렇게 지금 중동이죠. 이란, 뭐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게 지금 사진 자체가 그 소련 시절 지도입니다. 왜냐면요, 왼쪽에 글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참고만 하시고 보시고요. 어, 이 쿠르드라는 것 자체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사이에 있는 그런 종족이죠. 네, 그 분리 독립 이런 걸로 좀 얘기가 많긴 한 곳인데요.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과 친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일단 네, 저도 공부하면서 하게 되는 건데요. 1960년대에서 75년대까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인도적으로 지원을 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60년대랑 75년도는 그렇죠. 소련이 있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분을 내려고 소련의 그거 같이 있는 걸 들고 가봤습니다. 물론 뭐 제가 소련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란도 역시 이때는 1975년까지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이 아니었죠.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있은 다음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있죠. 그 이후로 이슬람 신정 국가로 성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원래는 리퍼블릭 오브 이란 아니었고 킹덤 오브 이란이었죠. 킹덤 오브 이란이었는데 79년도가 넘어가면서 이슬라믹 리퍼블릭 오브 이란 이렇게 바뀌었죠. 그때 전에 킹덤일 때 왕국이었을 때요. 팔레미 왕조일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이 이란은 친서방계였죠. 그때의 마지막 국왕이었던 예, 모하메드 레자 팔레비 국왕도 역시 이라크 쿠르드 분리 독립을 지원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란 역시 이때는 이스라엘과 나름 친선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시츄에이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왜 쿠르드에 관심을 가질까요? 현재로서 봤을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현재 이란과 매우 관계가 안 좋습니다. 자주 아시겠지만 그렇죠. 지금 거리는 뭐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리지만 지금 뭐 이란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서로 지금 네, 못 때려잡아서 안달이죠. 이제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 핵이 있는 것을 완전히 극구에 반대를 하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는 예, 중동 내에 미국과 지금 결탁된 세력인 이스라엘 이 두 존재에 대해 가지고 아주 경멸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런 이란을 좀 대치하기 위해서 이라크 내에 있는 순니 시아파 결국 또 이쪽도 역시 사실은 이란과 좀 친하잖아요. 친이란성의 성격을 매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르드는 그게 조금 덜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과 그나마 좀 많이 친한 대상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쿠르드 이 지역,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라크 쿠르드 쪽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세력이 들어오면은 바로 이란과의 접경을 접할 수 있고 다룰 수 있죠. 그리고 전략적인 거점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라크 내에서의 순니 시아를 대항함과 동시에 바로 붙어 있는 이란에도 역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시그널로 델리버를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는 굳이 이스라엘 군이 주저하지 않더라도 쿠르드 군에게 지원을 하면 프록시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개념이죠. 대리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랍 국가랑 이란 대립을 봤을 때 완충지 역할, 버퍼를 한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쪽 지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뭐 아랍 국가, 뭐 시리아, 뭐 이라크, 뭐 이런 나라가 대표적이겠죠. 뭐 레바논 포함해가지고 이런 나라 대표적일 텐데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것은 뭐 제가 뭐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메모 뉴스, 그러니까 미들이스트 모니터스라는 뉴스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사진은 다른 데서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참고만 하고 간단히만 넘어갈게요. 이거는 쿠르드 이스라엘 관계에서 좀 더 깊은 역사, 오랜 역사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요. 뭐 기원전 700년, 730년대랑 580년대 이때 뭐 소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 얘기가 있었던 시기죠. 이것은 뭐 다보니 뭐 바벨론, 뭐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죠. 네, 그런 제국들에게 언급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차적으로 유대인 포로가 끌려갔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좀 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12세기에도 역시 이 쿠르디스탄 지역에 상당한 유대인이 살았고요. 지금 보시면 옛날에 그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그때 유세했던 지역이 또 지금의 쿠르드 지역인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15세기가 오스만 제국 시기죠. 이때는 또 이스라엘 지역으로 반대로 쿠르드 유대인들이 이주를 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1950년 초에 이스라엘 건국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때 쿠르드 유대인들, 특히 이라크 쪽 다수가 이스라엘로 엑소더스했다. 이스라엘로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계 크루드 역시 동일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서로의 인구 이동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대략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 나온 뉴스에는 어떻게 이렇게 그 화제가 되고 있는가를 볼게요. 지금 주도하고 있는 도시가 이라크에 있는 에르빌입니다. 에르빌은요, 네, 쿠르디스탄의 주도죠. 어떻게 보면 캐피탈 수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보겠습니다. 쿠르드족 족당들을 포함한 300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이 미국 싱크탱크에 의해 조직된 한 쿠르드 자치회의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였다. 반면 바그다드 정부는 이에 대해 경멸을 표했다. 조직자인 CPC 평화대화를 위한 뉴욕 기반 센터는 시민사회 조직 간의 관계를 세우는 데 작업함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뭐 충분히 예상할 법한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앞에 제가 노란색을 하지 않았지만 300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입니다. 특히 쿠르드 족장들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이 말은 아주 일타이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쿠르드 족장들이 참여를 했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둘째로는 그 외에도 또 다른 출신 성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후에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보고요. 좀 특이하죠. 이 쿠르드 족장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도 아니고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되게 놀라울 수밖에 없는 소식이 되겠고요. 아마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참여 위원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300명이면 적은 규모가 절대 아니죠. 네, 뭐, 우리가 국회의원도 지금 뭐 이 정도 될 건데, 규모가. 그런데 뭐, 이 족장들, 쿠르족 중심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300명 이상이면 꽤 적은 인구는 아니죠. 하지만 뭐, 이라크 연방정부, 이라크 현재 정부 있죠. 수도가 바그다드인데, 당연히 여기서는 경멸을 표할 수밖에 없죠. 왜냐, 쿠르드 자체가 지금 이라크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기조가 있고, 그리고 원체적으로 쿠르드족 자체가 이스라엘과의 지금 좋은 관계를 요구하는데 이라크는 지금 이스라엘과 외교적인 관계가 없죠.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좋아하는 관계죠. 이것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중동 정치과 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익관계, 특히 이란이라는 배후 세력이 또 있죠. 좀 커넥션이 큰 세력이 있죠. 그렇다 보니 경멸을 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뭐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학관계상 이렇게 말할 부분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든 간에. 참 찾아보니까요. CPC라는 게요. 그 보니까
예, NGO더라고요. 비영리 단체고 무슨 뭐 정부 기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활동하고 있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뒤에 나올 건데 아주 학력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요. CPC의 목적은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를 좀 회복시키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뒤에 보겠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정상화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다. 예, 이들이 보기에는 CPC가 보기에는 뉴욕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단체예요. 현재 중동에서 가장 큰 논쟁의 원인이 이스라엘과 아랍 관계의 배타적인 정체성 논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아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라크 쿠르디스탄은 참고로 이 기사는 프랑스 24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 그 영어로 된 걸 제가 번역했고요. 이스라엘과 돈독한 관계를 관철하거나 바그다드 연방정부 이라크는 중동 정쟁에 참전했으며 유대인 국가와는 좋지 않은 외교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참여자 중에 한 명인 사할 알-타이는 우리는 아브라함 협정 체제 안에 통합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후리학이고요. 그러나 이라크는 토요일 한 성명에서 본회의의 요구를 거절했으며 불법 회의라며 본모임에 대해서 일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아까랑 똑같이 이번 기사도 지금 같은 기사예요. 예, 25일 하루 전 토요일 날 우리 시각으로도 토요일입니다. 나왔고요.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라크는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기사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라크는 중동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맞죠? 실제로 참여했고 참고로 이스라엘한테 많이 털렸기도 했습니다. 엄청 털렸습니다. 이때 같이 참여했던 나라 중에 또 누가 있냐면은 시리아, 이집트가 있죠. 요르단까지 있습니다. 이 4개국이 동시에 이스라엘을 기습하려고 했던 적이 있죠. 대표적인 거 언급하면은 3차 중동 전쟁입니다. 67년에 Six Day War, 6일 전쟁이죠. 각자의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제 이집트는 이스라엘 남부, 요르단은 이스라엘 중부를 뚫어서 지중해까지, 그리고 시리아랑 이쪽 있죠. 시리아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저 기습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집트 공군, 이라크 공군 뭐 이렇게 다 박살이 나버렸죠. 네, 그런 전쟁입니다. 아무튼 뭐 이라크 그런 피해를 본 적이 있고 아주 혈전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탱크도 박살이 났고요. 물론 그들은 열심히 항전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여기서 붙이면요. 좀 모순이긴 하지만 물론 뭐 국경 간의 안정을 위해서가 크겠죠. 그렇게 중동 전쟁을 열심히 펼쳤던 나라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가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까지. 예,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있죠. 네, 시리아도 역시 같이 했었는데 근데 이 중에 요르단, 이집트는요. 중동 전쟁 끝나고 중동 국가 중에 최초로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를 한 나라입니다. 예, 두 개. 예, 그렇게 되고요. 이집트가 이제 바로 79년 했고요.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요르단이 했습니다. 그 참고하시고요. 자, 참여자 중에 한 명인 사하르 알타이는 우리는 아브라함 협정 체제 안에 통합하기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아마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포럼에 참석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금 살레 대통령인데요. 이분도 역시 쿠르드 출신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해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분리 독립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국의 대통령인 점에서는 어쩔 수 없었겠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내피셜이긴 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라크는 이란하고 지금 좀 필연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커넥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네, 시아파나 수니파 이익 관계를 조절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걸로 아주 강력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강력하게 대처하는 또 존재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요 그 한 문단씩 읽고 바로바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포하라 참여한 사람들을. 이건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이것도 같은 기사 내에 계속 뒤에 있는 내용 가수 나오는 거예요. 유력한 이슬람 시아파 종교 지도자인 모크타다 사드르는 이라크 정부의 모든 참여자들을 체포하라고 독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야, 비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체포하라까지 나오네요. 독촉됐답니다. urged란 말 쓰고 있습니다. 예, 시아파 쪽이죠. 당연합니다.
이란과 강인 결탁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이란 시아파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은 연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란과 관계가 좀 에, 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라크 민중동원군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소속 하시드 알 샤비 이렇게 돼 있죠. 아흐메드 아사디는 그들을 법적으로 볼 때 배신자라고 라벨을 붙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라크 민중동원군 자체가 IS를 이제 격퇴시키려고 좀 강하게 그때부터 아주 강하게 결집된 단체들인데요. 지금은 공공개에서 거의 사라졌죠. IS가 거의 뭐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임무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란의 프락시 밀리터리 그 대리군적인 성격으로 좀 남아 있는 겁니다. 나름 어 반미 성격이 조금 있는 조금이라기보다 상당히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 이란과의 또 이익 관계가 또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표현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쿠르드 포럼 자체 보시면요. 이란과의 이스라엘과의 정상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그 동맹의 적, 나와 친한 편의 적은 나의 적이기도 한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언급된 CPC 창설자 조셉 브라우드. 제가 검색해 봤는데 실존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출신을 보니까 역시 이유는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이고요. 하지만 이제 출신은 이라크 유대인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그 300명 참가자는 쿠르드 종만이 아니고 이라크 전역에서 모였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개의 행정구역에서 왔고 순니 시아파들을 대표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그다드, 모술, 살라헤딘, 알-암마르, 디알라 바빌론 등 지에서 온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개 지역은요. 진짜 이라크의 네, 주요 강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런 게 흘러가는 지역이 다 있는 것이죠. 대부분 주요 지역인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300명 참가자가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요. 즉 쿠르 종만 모인 게 아니란 거죠. 그 300명에 이런 내롤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번 포럼은요. 미국의 힘을 입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도 물론 힘을 줬겠죠. 그 두 존재의 힘을 받은 쿠르드족, 특히 이라크 쿠르드족 이쪽 계열과 거기 반대하는 이라크 정부 그리고 그 뒤에 이란 그리고 이라크 안에 민중 동원군 그 존재까지 이렇게 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흥미로운 주제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인데요. 이 갈등의 현장이 지금 이라크 쿠르드 지역 그 주도인 에르빌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조셉 브라우드라는 사람이 순수한 목적으로 미국 시민으로서 이제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이걸 완화시키려고 자선적으로 NGO 만들고 이제 뭐 만드는데 창설했고 참여했고 거기서 이러한 쿠르드족들의 이익관계를 좀 추구하려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어,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시민적인 접근이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이 국가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변화를 보긴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쿠르드족들의 이익관계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를 좀 대변할 수는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국제 관계의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려면요. 좀 더 차원 다른 움직임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사회에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국가들이 특히 쿠르드는 사실은 이런 말이 있긴 합니다. 산 밖에는 마운틴 밖에는 친구가 없다. 오직 그나마 유대인들이 우리들의 친구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이 쿠르드족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움직임을 뭔가 많이 해줄 수는 없지만 지켜는 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기사로 나온 걸 보면은
예, 프랑스 기사에서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중동 관련된 소식이 흥미로운 게 전해지면은 또 전파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영상도 글 많았는데 시청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